자,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16페이지 부분은 우리가 지난 4강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봐볼게요. 자,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이제 고종이 188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통리기무함은이라는 이제 개화 정책을 이제 주도하는 기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결국엔 이런 개화 정책을 스스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외국 가서 좀 배워오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조선의 인재를 어떻게 돼? 외국에 사절단으로 파견해서 좀 배워와라라고 이제 하는 거지. 자, 일본에 파견됐던 게 수신사 조사실자단이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했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 미국에는 뭘 파견했죠? 그렇죠. 보빙사를 파견했다라는 거죠. 이거 참고로 이제 보고요. 이 보빙사 요 바로 앞 페이지에 또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 자,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 볼 건데 이 위정척사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위정 바른 걸 지키고요. 척사 사사로운 걸 배척한다. 자, 결국에는 자 우리 보수정 유생들이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자는 운동. 이게 바로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다라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시기별로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핵심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주요 인물은 누군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1860년대에 보면요 뭐 기정진, 이항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 60년대에는 통상을 반대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래서 특히 60년대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어떻게 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통상을 거부한다 라고 하니까 반대한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무렵 요게 바로 1800 어떻게 돼요? 187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무렵 자 최익현이 일본과 서양은 서로 같다. 요게 바로 이제 외양일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70년대 이제 핵심 내용은 개항을 반대했다. 개항 반대 운동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80년대 왔습니다. 자, 이때 뭐 조선 책략, 이제 김홍집이 그 일본 가서, 이제 가져온 거죠. 이 조선 책략을 쓴 사람이 이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고, 자, 자, 결국에는 개화 정책을 반대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세요. 뭐, 이만손의, 영남 만인석, 이런 게 또 이제 유명하죠. 자, 결국에는 이 위정축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키려는 자주적인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거에 이제 의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점이 또 있는 거죠. 자, 자, 성리학적 질서를 내세워서 자, 근대적 개혁에 장애가 됐다. 또 그다음에 이 지금 위정축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러니까 80년대 이후 90년대 이제 가면 자, 후일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됐다. 뭐 우리가 을미의병, 뭐 이제 을사의병, 전미웅의병 해가지고 이후에 세 개의 의병을 볼 건데 그 의병으로 이 운동이 이제 계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역사탐구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자료 1번에 보면 자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 자 고종이 이렇게 얘기했대. 교서라는 건 이제 고종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들의 종교는 사약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들은 누굴까? 그렇죠. 교회는 서양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교는 안 좋대. 근데 자 저들의 기술은 어떻게 해요? 이롭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농업, 뭐 양잠, 의복, 병기, 배, 수레 이런 이제 기술들 꺼릴 이유가 없다.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고종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 그렇죠. 개화 정책 펼치자. 누구랑 똑같아 지금? 개화파와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보면, 자, 홍지학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다라는 건 왕에게 이렇게 이제 뭐 건의사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서양의 물건, 사교의 미세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날로 사라져가서, 자,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사극, 뭐 이제 영화, 막 역사 영화 이런데 이제 보면 막 이제 신하들이 막 이제 왕의 어떤 이제 그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반대할 때 뭐 종묘 사직 위태롭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 종묘 사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종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선의 어떤 역대 왕들의 그 왕들을 이제 모신 곳이 이제 종묘예요. 그 역대 왕들의 위패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직단이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토지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늘의 신, 그리고 이제 농사와 관련된 어떤 신을 모신,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자, 그걸 이제 사직단이다라고 이제 하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면, 자, 옛 제도를 복구하자. 성리학을 장려를 해야지 사악함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홍지학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그렇죠. 위정척사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7페이지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죠. 이모군란.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자,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여기에 플러스 도시하층민도 봉기에 가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이제 구식군인들의 어떤 차별, 요런 게 이제 배경이 됐고요. 자, 이 구식군인들이 특히 여기 봐요. 13개월 만에 월급 받았는데 어떻게 돼? 모래 이런 게 이제 잔뜩 섞여 있었다. 화가 나겠죠, 당연히. 자, 이게 이제 우리 별기군의 잠깐 이제 모습인데, 자, 뭐 조총이 있고요. 뭐 이제 모자라든지 옷 이런 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봐왔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이제 뭐 신식군대.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다. 일본 교관으로부터 이런 그 교육을 군사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와서, 자, 일본 공사원과 궁궐을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과 부패한 밀시 일파를 살해했다. 자, 살해하고요. 자, 이를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이 재집권을 해야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개화 정책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고종이 만들었던 통리기마음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기본 그 중심, 총괄하는 이제 기구죠. 그것도 이때 없어져요. 자, 근데 도망쳤던 이제 명성황후가, 자, 이 이모곤란이 일어났을 때 이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충주로 도망갑니다. 자, 충주로 도망가고 고종은 이제 경복궁에 남아 있는 상태고, 이 99인들이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경복궁으로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명성황후는 지금 충주로 도망가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지금 이제 99인들한테 빼앗기고요. 결국 이제 흥선대원한테 빼앗겼으니까 이거 다시 이제 내 권력 찾고 싶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게 청나라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군대 이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자, 청이 군대를 보내서 흥선대원을 납치해 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모곤란은 진압이 되고요. 이 민씨 세력은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모곤란이라는 사건을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다. 청에 대한 그러니까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대한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모곤란 이후에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했고요. 자, 이러한 고문을 파견하면서 내정을 간섭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조약이 나옵니다.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을 체결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이제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한국 개항장 안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교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자, 이 조청상민 무역장정으로 인해서 외국의 상인들이 이제 개항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사라지고요. 거리가 더 늘어난 겁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륙으로 진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일본, 지금 이모곤란 때 이제 일본이 또 피해를 받았잖아요. 일본 공사관,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가가지고요. 군인들이, 일본 이제 막 교관, 살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이 이 일본과 조선이 이제 재물포 조약을 이제 맺었는데, 자, 일단은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해야 된다. 일본 피해 갔으니까 조선 너네 배상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자,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했다. 이제 일본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조선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본이 조선에다가 일본인 군대를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엔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청나라가 조선 군대를 주둔했죠. 또 일본도 어떻게 돼? 서울에 군대를 주둔했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 둘이? 나중에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게 좀 이제 예견이 된다,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이것을 시행해서 양반에게 군포를 부과했다. 이게 뭐죠? 그렇죠. 호포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프랑스는 이것 당시에 외교장각에 보관 중이던 각종 도서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이건 뭐죠? 그렇죠. 우리 그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 양요. 자, 황준이 쓴 책, 이거 80년에 김홍집이 들여온 거죠. 바로 그렇죠. 조선 책략. 자, 두 번째,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써보래요. 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자,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일단 앞부분을 먼저 고치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 뭐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다라는 거죠. 이게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하면 이제 맞는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요거 말고도요. 뒤에 걸 바꾸면 또 이제 말이 되죠. 어떤 거냐면 자, 이 외국. 외국을 뭘로 바꾸면 돼?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미국과 서양, 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선은 청나라에 수신사를 파견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우게 했다. 뭐가 틀렸죠? 그렇죠. 수신사가 아니라 뭐예요? 청나라에 보낸 거. 그렇죠. 영선사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한 별기군이 이모곤란을 일으켰다. 이모곤란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누구야? 이 별기군은 아니죠. 신식군대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구식 군인들. 이 이제 일으켰다라는 거죠. 주도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